전국에 계신 성원각 수험생 여러분들 또 왔습니다. 자, 오늘은 저와 함께 12강이고요. 내용을 보시게 되면 국외 무장 독립투쟁입니다. 여기 부분은 우리가 1920년대부터 해서 강복되기 직전까지 밖에서 우리가 일반 쪽발이 새끼들을 무찌르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그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게 될 거는 의열단입니다. 김원봉 선생님이 이끌었던 의열단인데 이 의열단 같은 경우는 의열단 가지고 단독으로 문제가 출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의열단의 내용을 단독으로 잡아 두셔야 되는데, 자, 이 의열단이 만들어진 건 언제냐면은 1919년도에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1919년도에 우리는 큰 사건을 겪었죠. 어떤 사건? 바로 3.1운동입니다. 그래서 이 의열단이 만들어지게 된 배경 중에 하나가 뭐냐면 3.1운동을 계기로 만들어져요. 우리가 3.1운동 때 만세를 미치는 듯이 외쳤지만 세상이 바뀌나요? 일본이 꺼졌나요?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 봐라. 비폭력, 만세만으로 세상이 바뀌지 않는다. 들고 일어나자. 라면서 만들어진 단체가 의열단이고, 이 의열단을 만드신 분이 누구냐면은 김원봉 선생님입니다. 그리고 이 김원봉 선생님은 만주에서 이 의열단을 만들게 되는 거고, 이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의열단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의열단체가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김구 선생님이 만들었던 봉봉두오, 가운데 봉봉, 이봉창, 윤봉길 선생님도 얘기를 했었지만 이 의열단체는 군대 대 군대로 싸우는 게 아니고 혼자 이렇게 쓱 가서 폭탄을 뿅뿅뿅 던지고 사라지는 게 바로 의열단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한 식으로 단체를 만든 게 김원봉 선생님의 바로 의열단이다라는 거. 그러면 이 의열단의 활동은 어떤 활동을 할까요? 개인 플레이로 움직이기 때문에 일단 친일 관리 또는 친일파를 처단합니다. 목적이요. 그리고 일본이 만들었던 식민지 통치 기구, 예를 들면은 일본이 만든 경찰서라든지 일본 은행 이런 것들을 불을 지르는 겁니다. 그리고 쓱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때 시험에 잘 걸리는 선지는 또 이게 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활동을 하려고 했더니 아무래도 우리 단체에 행동 강령이 있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국민대표회의 때 이 김원봉 선생님이 참여를 하시고, 뒤에 우리가 앞타임에 배웠던 신채호 선생님 민족주의 사학자, 이 신채호 선생님을 찾아뵙고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우리 의열단을 위해서 행동 강령을 하나 써주시면 안 될까요, 선생님? 그러자 신채호 선생님이 하나 써주시죠. 그게 뭐냐면 조선혁명선언이라는 의열단의 행동 강령을 써주십니다. 여기 내용을 보게 되면 어떤 내용이 있냐? 예전에 안중근 선생님의 이토이루부미 사살을 깝니다. 어떻게? 안중근의 이토이루부미 사살은 폭력은 있었지만 민중들이 함께 하지를 못했다. 그리고 3.1운동은 대중들은 함께 했지만 폭력은 없었다. 그러나 의열단은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 라면서 그러한 내용이 담긴 겁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데려가면 어떻게 나는 거냐면, 여기 있는 의열단 단체 단원들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친일파나 친일관리들 죽입니다. 그러면 그게 소문이 나겠죠. 그러면서 그걸 본 우리 일반 조선 사람들이 자극을 받는 거예요. 좀 더. 우와. 그러면서 우리도 들고 일어나자. 같이 자발적으로 폭탄을 같이 던지고 같이 나아가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한계에 부딪힌 일이 생겨요. 어떤 한계? 실제로 이 의열단이요, 나석주 선생님, 그 다음에 김상옥 선생님 등 여러 사람들이 폭탄을 던집니다. 그리고 성공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해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한계를 느껴요. 아무리 우리 이 의열단체가 친일파, 친일관리 새끼들을 죽여도 그 자리에는 또 다른 사람이 오는 거예요. 아무리 일본의 건물을 부셔도 그 자리에 새롭게 리모델링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겁니다. 우리만 피해를 입을 뿐이에요. 그러면서 김원봉 선생님은 두 가지의 꿈을 꿉니다. 첫 번째, 제대로 된 단체, 조직을 만들고 싶다. 두 번째, 제대로 된 군대를 만들어서 쪽발이 새끼를 죽여버리고 싶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김원봉 선생님을 비롯한 남아있던 단원들은 어디로 가냐? 바로 중국에서 만든 학교인 황푸군간학교라는 거에 입소를 해요.
중국 학교로 들어갑니다. 황푸. 그러면서 여기서 뭘 배우냐? 중국으로부터 군대 시스템, 조직, 그리고 더 큰 단체로 나아가기 위한 이런 것들 여러 가지를 배웁니다. 졸업을 해요. 졸업을 하고 나서 이번에는 이 배운 김원봉을 비롯한 의열단이 중심이 돼서 학교를 만들어요. 조선 혁명간부학교라 그래서 장교를 기르기 위한 학교를 만듭니다. 그렇게 인재가 많아져야지만 제대로 된 단체 군대를 만들 수가 있으니까. 이게 20년대 후반의 모습이에요. 19년대부터 해서 20년대 초반까지 이렇게 의열 활동을 하다가 25년도 중반이 넘으면서 한계에 부딪히면서 이렇게 노선을 바꿨다라는 거. 이게 의열단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의열단이 시험 문제 나오면 어떻게 나올까요? 의열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김원봉이 결성하였다. 그 다음에 3.1운동을 계기로 결성되었다. 정답. 그 다음에 친일파와 친일관리 또는 일본의 식민통치기구를 없애고자 하였다. 정답. 그리고 신채호의 조선혁명선언을 행동강령으로 삼았다. 정답. 그리고 나석주, 김사목 등이 활동하였다. 폭탄을 던지면서. 제가 얘기했었죠. 한인애국단의 가운데 봉봉 선생님, 이봉창, 윤봉길 선생님 외에 폭탄을 던지면 전부 다 의열단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심하지만 마지막에는 황푸군관학교, 조선혁명간부학교를 만들었다라는 거 끝났습니다. 그래서 의열단의 내용, 단독으로 나올 수 있는 것들 잡아드렸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게 이분들 활동 내용들이죠. 자, 그리고 드디어 오늘의 꽃이자 하이라이트입니다. 1920년대 무장독립투쟁. 여러분들이 분명히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여기 나오면 정신줄 나버려요. 역사를 포기하는 세 번째 코스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가 고구려 백제 신라의 왕들 수십 명 튀어나올 때. 두 번째가 조선시대 때 동서남북 노서, 동인서인 나눠서 싸울 때. 그리고 세 번째가 여기 무장독립투쟁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운이 좋아요. 나를 만났기 때문에 이 위기를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자, 20년대 때 무장독립투쟁은요. 여러분들 총 9개. 9개를 제가 순서로 써드릴 거예요. 그 순서에 맞춰서 정리를 잘 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1910년도 때 앞에 돌아가자면 10년도 때 기억나시나요? 10년 동안 우리가 요 밖에 있던 우리 동포들의 컨셉이 뭐였나요? 독립운동을 준비를 하자. 그래서 준비하기 위해서 마을을 만듭니다. 마을을 만들고 광고를 때린다 그랬죠. 우리 동포 여러분들 여기로 와요. 여기 우리 동포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동포들이 모이면은 마을 안에서 단체를 만듭니다. 그 단체를 만들면은 뭘 만듭니까? 단체를 중심으로 이제 학교를 만든다 그랬죠. 아이들이 다닐 수 있는 학교. 그 학교를 다닌 아이들이 졸업을 하면은 전부 다 독립군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10년 동안 준비를 한 거예요. 그리고 1919년도에 3.1운동이 터졌습니다. 세상이 바뀌나요? 안 바뀌나요? 바뀌지 않죠. 그러면서 야, 이제 만세로는 안 되겠다. 이제 들고 일어날 때가 됐다. 10년을 준비를 했으니까. 그러면서 이때 깔짝깔짝 우리 독립군들이 국내 진공작전을 펼쳐요. 그러자 일본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당황스러운 거예요. 안 그래도 3.1운동 때문에 예민해 죽겠는데 이 새끼들 봐라. 요거 쳐들어오네. 씨를 말려버려야 되겠다. 라면서 가벼운 마음으로 가볍게 쳐들어가요. 그게 이제 첫 번째입니다. 그게 바로 첫 번째 뭐냐면은 봉오동 전투예요. 그게. 그러면 이 봉오동 전투는 일본을 유인합니다. 우라. 일본을 유인해서 누가? 포수 출신이었던 우리 홍범도 장군이 이끈 대한독립군을 가지고 유인을 해서 일본군을 개작살을 내버려요. 그러자 일본이 당황을 합니다. 왜? 가볍게 갔다가 가볍게 개작살이 나는 거예요. 이 새끼들 봐라. 이거 제대로 안 쓸어버리면은 계속 걸리적거리겠구나. 그래서 대규모 군대를 끌고 들어가려고 했지만 지금 여기는 누구 땅입니까? 중국 땅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정말 이 새끼들은 대단한 민족이에요. 하나의 사건을 조작을 해요. 여기에 훈춘 지역이라고 있었는데 훈춘 사건이라는 거를 조작을 합니다. 선생님, 훈춘 사건이 뭐예요? 자, 여기에는 우리로 치면은 동네 깡패, 마적단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렇게 생긴 아저씨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렇게 말을 타고 다니는 아저씨입니다. 우리로 치면은 옛날 영화 중에 로맨틱 아저씨, 이병헌 아저씨가 열연을 펼쳤던 영화 놈놈놈. 거기 보면 이렇게 송강호 씨랑 막 총을 쏘고 해요. 그러한 애들을 말하는 겁니다. 마적단, 도적단이에요. 중국에. 일본이 얘를 찾아가요.
야, 맞았다. 여기 훈춘 지역에 대단한 민족입니다. 우리 일본 사람이랑 일본인 건물이 조금 믿거든? 일본인 사람 죽이고 일본 건물 좀 불질러라고 얘기를 해요. 돈을 주고. 자기 민족, 자기 건물을 불살을 해요. 그러자 얘들이 죽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자 드라마나 사극 이런 거 보면은 이유도 없이 누가 날 죽이려고 해. 그러면 죽임을 당했어. 마지막에 죽임을 당한 사람이 항상 뱉는 멘트가 똑같죠. 넌 누군데? 넌 누군데 나를 이렇게 죽이느냐? 이런 얘기를 항상 합니다. 그때 물어보겠죠. 넌 누군데? 이때 애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셔민! 나? 따당땅땅! 셔민! 조선인이라고 뒤집어 씌우는 겁니다. 그리고 일본이 얘기를 하죠. 중국아, 미안하다. 지금 이것 봐라. 훈춘 지역에 조선 독립군 새끼가 우리 민족, 우리 건물 다 불지르고 있다. 미안하지만 얘들 없애기 위해서 대규모 군대를 동원해야 되겠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훈춘 사건을 조작하고 나서 이렇게 3방향으로 쳐들어오는 게 바로 훈춘 사건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만주에 있던 우리 독립군들은 지금 똥줄 타는 거예요. 뭐지? 대규모로? 이거 막아야 되는데? 그러면서 우리 여기 있는 독립군들 다 힘을 모으자 라면서 한 곳으로 모입니다. 백두산 근처였던 바로 두 번째죠. 여러분들이 잘 아는 청산리로 전부 다 모이게 되는 거예요. 만주에 있던 독립군들이 싹 다. 그러면서 여기서 무려 6일 동안 전쟁을 치룹니다. 그러면서 대승을 거둬요. 역사상 최고의 승리입니다. 이 청산리 대첩을 주도했던 분이 누구냐면은 김자진 장군의, 기억나시나요? 북간도에 있는 군대 이름이 뭐였습니까? 북쪽에 있으니까 북북. 바로 북로 군정서군과 함께 대승을 거둡니다. 그리고 이때는 봉오동 전투를 이끌었던 홍범도 장군의 대한독립군 또 이때 당연히 같이 싸웠겠죠. 모든 독립군들이 모였으니까. 그러면서 대승을 거둬요. 우리가 대승을 거둘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흔히 그런 말이 있습니다. 동네 똥개도요. 자기 홈그라운드에서는 50점 먹고 들어가요. 여기 우리 동포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일본은 대군이잖아요. 어딜 가든 움직이는지 다 보여요. 그러면 가다가 우리 독립군 만나면 쪽발이 새끼들 저기 있어요. 저기 있어요. 다 알려줘요. 그리고 힘들죠. 주먹밥 이런 거 주고 합니다. 식량과 정보를 다 제공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를 거둘 수가 있었고 이렇게 결국 승리로 끝나자 일본이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화가 치밀어 오르겠죠. 왜? 가볍게 갔다가 봉오동에서 가볍게 개작살. 훈춘 사건을 조작하고 작심하고 갔는데 청산리에서 개작살. 그리고 드디어 시스템을 파악을 합니다. 요것 봐라, 조생인 새끼들. 10년 동안 이 새끼들이 마을을 만들고 마을 사람들을 중심으로 단체를 만들고 그 단체에서 또 학교를 만들고 그 학교에서 나온 새끼들이 전부 다 독립군이 돼서 이꼬라지가 됐구나. 그러면 이 시스템 자체를 붕괴시켜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뭐냐? 이게 두 번째가 아니고 이게 세 번째죠. 네 번째, 바로 여기 만주 지역, 간도 지역에 그냥 보이는 한인 동포들 또는 보이는 한국인이 만든 건물을 그냥 싸그리 다 불질러 버리는 거예요. 그냥 씨를 말리는 겁니다. 몇 달 동안 누가 몇 명이 죽은지도 추정 불가합니다. 수만 명을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던 우리 독립군들은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큰일 나겠다. 우리 때문에 여기 있는 동포들 다 죽겠다. 튀어! 전부 다 도망을 갑니다. 어디로 도망을 가냐? 좀 더 위쪽으로 가서요. 다섯 번째. 여기에 한인이 흥행하는 동네라는 한흥동이라는 동네가 있었는데 여기에 만주에 있던 36개의 독립군들이 싸그리 다 모입니다. 그렇게 모이니까 얘들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대한독립군단이라고 얘기를 해요. 대한독립군이랑 헷갈리면 안 됩니다. 뒤에 단은 뭐냐면 모일단이에요. 모든 독립군이 다 모였기 때문에 모일단이라 그래서 대한독립군단. 그리고 남자라면은 게임을 하면 알게 되죠. 군단의 역습, 군단의 공격. 제일 큰 규모입니다. 36개의 독립군이 한흥동에서 또는 여기를 밀산부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 일대에서 싸그리 다 모입니다. 이때 총사령관 서일 아저씨를 총재로 두고 대한독립군단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런데 고민에 또 빠지죠. 도망치긴 도망쳤는데 우리 그 다음에 이제 어떡하지? 다시 가야 되나? 본토로 들어가야 되나?
일본으로 가야 되나? 씨, 어떡하지? 라고 했을 때 저기 북쪽에서 6번째 소련에서요. 야, 조선 독립군들아, 많이 힘들지? 우리한테 들어와라. 우리가 지원해줄게. 라고 약속을 해요. 그 약속을 믿고 우리는 소련으로 들어갑니다. 우리 독립군들이요. 그러면서 우리 독립군 역사상 가장 슬픈 아픔, 엄청난 피해를 겪게 되죠. 그게 뭐냐면 자유시 참변이에요. 소련 내에 있었던 자유시라는 곳으로 만주에 있었던 36개의 독립군들이 싸그리 다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 자, 여러분들 옛말 틀린 말 하나도 없어요. 그런 말이 있죠. 사공이 많으면 배가 어디로 갑니까? 산으로 가잖아요. 36개의 독립군들이 싸그리 여기 들어가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서로 자기가 리더, 대장이 되고 싶은 거예요. 서로. 그러면서 우리끼리 내부 분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들어갔더니 소련이 이런 얘기를 해요. 야, 독립군들아, 오느라 고생이 많았다. 소련 땅에 왔으면 소련법을 따라야 되겠지. 니들이 가지고 있는 총칼 전부 다 무장 해제해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자 독립군 내에서 반으로 쪼갈립니다. 어떻게? 말이 되는 소리냐. 야, 우리는 총칼을 버릴 수가 없다. 일본 쪽발이 새끼들 죽이려고 총칼 잡은 건데 이거 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하는데? 안 된다. 반대쪽은 야, 소련 왔으면 근데 소련 말 들어야지 라면서 반으로 쪼개져요. 그리고 이때 찬성했던 애들과 소련이 손을 잡고 무장해제를 반대했던 애들을 죽이기 시작을 합니다. 최악의 사건이에요. 우리 독립군 서로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게 자유시 참변이에요. 그러자 이렇게 피해를 입자 다시 튀어! 라면서 돌아옵니다. 돌아오면서 7번째 뭐가 만들어지냐면 7번째 바로 돌아와서 세 개의 정부를 만들어요. 그게 뭐냐면 삼부의 성립입니다. 돌아와서 세 개의 정부가 어디에 만들어지냐? 여기에, 그 다음에 여기에, 그 다음에 여기에. 그래서 참정신, 정말 참정신.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은 참의부, 그 다음에 정의부, 그 다음에 신민부라는 세 개의 정부가 만들어집니다. 세 개의 정부가 만들어지고 나서 이 정부에서는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이 정부는 군대 시설도 갖추고 있고 민정시설도 갖추고 있는 정부고 여기에 있는 동포들로부터 세금을 받아서 운영했던 정부다라는 거. 일본이 가만히 둘까요? 안 둘까요? 가만히 안 두겠죠. 여기까지가 1923년도부터 해서 25년도까지 스토리예요. 딱 25년도 중반. 그리고 25년도에 일본이 어떻게 하냐? 8번째. 다 왔습니다. 20년대는. 미스야 협정이라는 거를 체결해요. 일본의 미스야라는 아저씨가요. 여기 지역에 있던 만주 군벌이 누구냐면 이때 청나라가 망해요. 청나라가 망하면서 만주 지역에 군대를 가지고 있고 힘이 좀 셌던 애들을 군벌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로 치면 동네 깡패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제일 잘 나가는 깡패. 걔들을 다 찾아가요. 그리고 딜을 걸어요. 야, 군벌들아, 여기에 조선인 독립군들 엄청 많거든? 좀 잡아줘. 잡아주면은 한 명당, 기록을 보게 되면 지금 시세로 바꾸면 한 명당 1억씩 줄게. 독립군 하나 잡으면 1억입니다. 미친 듯이 잡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여기 있던 우리 세계 정부, 일본군만 상대하기도 힘든데 지금 중국 애들과 싸우니까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이러지 말고 세계 정부를 한번 힘을 모아보자 라면서 마지막 8번째 삼부 통합운동이 바로 전개되게 되는 거예요. 8번째가 아니고 9번째죠. 미스 협정이 8번째니까. 그러면서 삼부 통합운동의 결과 안타깝게도 참정신 세 개의 정부가 하나가 되지는 못하고요. 2개의 정부가 만들어집니다. 여기 남만주 지역과 그 다음에 여기 북간도 지역, 북만주 지역에 만들어지는데 남만주 지역에는 국민부라는 정부가 그 다음에 여기 북만주 지역 또는 북간도 지역에는 혁신의회라는 단체, 정부가 만들어지면서 삼부통합운동이 끝났다라는 거. 여기까지가 1920년대 초반부터 해서 30년대까지 스토리입니다. 딱.
그러면 다시 한번 빠르게 정리해 드릴게요. 여기는 단독으로 시험에 나오면 아마 이변이 없는 한 청산리 대첩이나 봉오동 전투가 시험에 나올 거예요. 근데 순서 흐름을 물어보기도 할 겁니다. 어떻게 물어보냐. 청산리 대첩 설명을 막 했어요. 다음 사건 이후에 볼 수 있는 내용으로 옳은 것은 간도 참변이 일어났다. 정답이죠. 그 다음에 밀상부 한흥동에 대한독립군단이 결성되었다. 정답이죠. 자유시 참변을 겪게 되었다. 정답이죠. 볼 수 있잖아. 바로 직후에. 이렇게 문제가 나와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어려워하니까 순서를 잡자라면 일본이 3.1운동이 실패로 끝나자 일본의 방해로 우리 만주했던 독립군들이 10년간의 준비를 마치고 내려옵니다. 그러자 빡친 일본이 가볍게 쳐들어왔다가 봉오동에서 가볍게 개작살 털어버려야 되겠다. 훈춘 사건을 조작하고 대규모 군대, 그런데 청산리에서 개박살. 그러자 여기를 쑥대밭, 간도 참변. 그러자 튀어. 한흥동에서 대한독립군단이 모이고 우리 어디로 가지? 소련의 지원 약속을 듣고 자유시. 그런데 여기서 우리끼리 싸우면서 자유시 참변.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참정신 세계의 정부. 그러자 돌아오니까 다시 방해를 합니다. 일본이 미스야 협정으로 방해. 그러자 흩어진 힘을 모으자. 3부 통합운동을 하면서 끝이 났다라는 거. 여기까지가 20년대 트렌드 흐름 다 잡아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역사를 포기하는 부분을 일단 제가 심폐소생술로 다시 살려드렸어요. 자, 그리고 이제 어디로 가냐면은 어디로 가는 게 지도 한번 볼게요. 제가 일단 지도는 다시 복습해야 되겠다. 보시면은 PPT 때문에 잘 보이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보시면은 여기 봉오동, 훈춘, 그 다음에 청산리 전투. 그리고 아마 넘겨면은 청산리 전투 끝나고 관동 참변 때문에 이동, 밀상, 그 다음에 자유시로 들어갔다라는 거. 그리고 돌아와서 참정신, 세계의 정부가 이렇게 참정신, 세계의 정부가 만들어졌고 그리고 나서 미스의 협정을 이겨내기 위해서 그 결과 세계의 정부가 두 개의 정부, 국민부와 혁신의회로 만들어졌다라는 거. 여기까지가 20년대 흐름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제 30년대로 들어갈게요. 자, 다 왔어요 이제. 30년대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잡으셔야 되냐면 두 개로 잡아야 돼요. 두 개로. 30년대는 30-1이라 그래서 30년대 초반의 모습을 좀 잡아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30-2라 그래서 35년도부터 해서 광복되기 시점까지의 활동을 또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잡아드릴게요. 여기는 은근히 또 출제가 잘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29년도까지 3부 통합운동을 봤잖아요. 그 3부 통합운동의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안타깝게도 세 개의 정부가 하나가 되지는 못했지만 두 개의 정부가 나왔었죠. 여기 북간도 지역에는 혁신의회라는 정부가 만들어졌었고 남만주 지역에서는 국민부라는 정부가 만들어졌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트렌드가 있어요. 여기에 중요한 트렌드는 어떤 트렌드가 있냐면 30- 초반의 트렌드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바로 한중연합작전을 펼쳤다라는 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선생님? 30년대 초반에는 중국과 함께 우리가 일본 쪽발이와 싸웁니다. 왜? 일본이 전쟁에 미쳐간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31년도에 만주사변, 37년도에 중국 본토로 가는 중일전쟁, 41년도에 태평양 전쟁, 천조국, 미국을 건드린다 그랬죠. 31년도에 중국을 건드리는 만주사변을 일으키니까 우리는 이미 30년 전에 망했었고 중국은 30년 만에 드디어 일본에게 망한 거예요. 땅을 뺏긴 겁니다. 공공의 적이 생긴 겁니다. 그러면서 야, 같이 싸울래? 응! 그러면서 같이 싸우는 게 30년대 초반의 한중연합작전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는 이때 어떠한 군대를 좀 보셔야 됩니다. 국민부라는 정부 안에요. 우리나라 안에 여러 가지 당이 있잖아요. 뭐 더불어민주당 이런 당처럼. 국민부 안에 당이 뭐가 있었냐면은 대표당이 조선혁명당이라는 당이 있었어요. 그리고 요 조선혁명당 안에 조선혁명군이라는 군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혁신의회 안에 어떤 당이 있었냐면은 한국독립당이라는 당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예하 군대로 한국독립군이라는 군대가 있었어요. 재밌는 거는 이 둘은요, 왜 하나가 되지가 못했냐면 성향 차이 때문에 그래요. 한국이라는 단어와 독립이라는 단어는 민족주의 계열에서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우파 쪽에서. 그 다음에 사회주의 계열에서 좋아하는 단어가
조선이란 단어와 혁명이란 단어예요. 여러분들 북한 봐요. 조선인민공화국. 조선인민의 혁명을 위해서 전부 다 사회주의 계열에서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둘이 하나가 되지가 못했던 거예요. 어쨌든 이러한 군대, 이러한 각각의 군대들이 각각의 중국군과 함께 연합작전을 펼치게 되는 거예요. 어떠한 군대와 함께 하는지를 이제 보셔야 됩니다. 먼저 한국 독립당부터 가볼게요. 한국 독립당의 총사령관이 누구였냐면 지청천이라는 아저씨였어요. 이 지청천 아저씨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청천은 한국의 독립을 위해서 중국에서 다시 들어갈게요. 자, 다시 갑니다. 지청천이 한국이 독립을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런 중국에서 개호로 새끼가 꼬방시게도 개쌍욕을 하면서 대전사하였다. 선생님, 뭐 이런 멍멍이 같은 소리가 있습니까? 이렇게 하면 당신들이 기억을 못해서 그래요. 다시 갑니다. 지청천 아저씨가 한국이 독립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중국의 개호로 새끼가 쌍욕을 하면서 개쌍욕을 하면서 대전사하였다라는 거. 개는 너무 심했네요. 지울게요.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지청천 아저씨가요, 한국 독립군을 이끄고 중국의 호로군과 함께 연합작전을 펼칩니다. 그러면서 쌍욕, 쌍송보 전투, 대전자령 전투에서 대승을 거뒀다라는 거. 오케이? 자, 그리고요, 이제 조선혁명군으로 가볼게요. 조선혁명군에는 누가 총사령관으로 계셨냐면 양세봉이란 아저씨가 총사령관으로 계셨어요. 이 양세봉 아저씨한테는 영혼의 베프가 있었어요. 절친. 영웅아! 누구요? 영혼의 베프. 영웅아! 영웅아! 이 영웅이가 조선의 혁명을 위해서 중국에서 어려운 용사가 되었다. 아, 또 왜 개소리예요, 선생님? 내가 이렇게 하면 당신들이 기억을 못해서 그래요. 다시 갑니다. 조선혁명군의 총사령관 양세봉 아저씨에게는 영혼의 베프가 있었어요. 영웅이는 조선의 혁명을 위해서 중국에서 어려운 용사가 되었다라는 거. 무슨 말이냐? 자, 이 양세봉 아저씨가요, 어디서 조선혁명군과 중국의 의령군과 연합작전을 펼쳐서 영릉가 전투, 흥경성 전투에서 대승을 거뒀다라는 거. 그러면 시험에 나오면 어떻게 나올까요? 한중연합작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정답으로 만주사변을 계기로 일어났다. 맞잖아요. 중국이 만주를 뺏기면서 일어난 사건이잖아요. 그리고 양세봉이 조선혁명군을 이끌었다. 정답. 조선혁명군과 중국의령군이 연합작전을 전개하였다. 정답. 그 다음에 조선혁명군과 그 다음에 중국의령군은 영릉가 전투, 흥경성 전투에서 대승을 거두었다. 정답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그걸 구분하시면 되는 거고, 요렇게 30년대 초반에 아름답게 작전을 펼쳤지만 결국은 중국과 결렬하게 돼요. 왜 그럴까요? 중국과 결렬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해요. 또 말했어요. 앞에서. 사공이 많으면 배가 어디로 간다? 산으로 간다. 전쟁에서 이기니까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전리품. 일본을 무찌르고 남아서 얻은 획득한 물자를 놓고 싸우는 거예요. 야, 내가 더 많이 노력하고 내가 더 많이 공을 세웠잖아. 이거 내 거지. 뭔 소린데? 내가 더 많이 승리를 거두고 내가 더 많이 노력했다. 내가 실제로 성과가 더 많다. 이거 내 거지. 안에서 또 내부 분열이 일어나요. 그리고 일본이 여기에 프락치, 군대 안에 첩자를 심어놓으면서 실제로 양세봉 아저씨는 자기 부하에게 죽임을 당해요. 그리고 일본이 전쟁에 미쳐간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31년도에 만주사변, 37년도에 중일전쟁, 중국 본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지역을 더욱더 완벽하게 장악을 해나가겠죠. 더 이상 여기서 활동이 힘듭니다. 그래서 남아있던 우리 독립군들은 어떻게 될까요? 도망가는 거예요. 만리장성 너머로 다 도망가 버립니다. 그게 30년대 초반의 스토리예요. 잡아드린 거예요. 그런데 다 지우고요. 이 30년대 초반에 유일하게
우리가 강복되기 직전까지 이 만주 지역에서 활동했던 단체가 딱 하나가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백두산 근처에 있었던 동북항일연군이라는 군대가 있었습니다. 이 아저씨들은요, 보천보 전투라는 거를 거둬요. 다 떠났을 때. 이게 왜 언급이 되는데 내신이나 사실은 수능에서는 절대 나오지가 않아요. 정답이 된 경우가 한 번도 없습니다. 왜? 함부로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분. 누구냐? 북한의 김일성 아찌가 실제로 이걸 이끌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그러냐면 다 떠났을 때 김일성 아찌가요, 여기에 남아있는 사회주의 사람들을 모아서 동북항일연군, 그리고 넘어와서 국경을 넘어와서 뭐 대단한 걸 하는 것도 아니고요. 사람이 많지도 않아요. 수십 명 와서 여기 국경지대 넘어와서 여기 있던 일본인 우체국에 이런 거 불지르는 거예요.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박수를 칩니다. 그게 뉴스는 없겠죠. 신문 일면에 다 언급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다 떠났는데 여기서 누군가가 남아서 독립운동을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큰 이의가 있는 거긴 해요. 그래서 김일성 아찌가 처음으로 우리 국민들에게 언급이 된 게 이때입니다. 팩트긴 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는 소련으로 들어갔다가 소련과 함께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서 이때 만약에 여러분들이 북한에서 태어났으면 이걸 가지고 역사책 한 권으로 배워요. 우리는 이거 한 줄? 세 줄? 많으면 한 네 줄? 그 차이입니다. 어쨌든 요거 내용 잡아드렸고 여기는 거의 뭐 출제가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30-1 잡아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이에요. 여기는 30-2인데 여기는 지도 한번 띄워드렸고요. 독립군과 조선혁명군이 싸웠던 거 한번 보여드렸고, 그리고 이제 중국 관내,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이거는 30-2입니다. 이제 30-2는 정확하게 보면 35년부터 해서 강복이 되는 45년까지 어떤 스토리가 있었는지를 보는 거예요. 마지막 단계입니다. 여기는 이제 극히 출제율이 좀 떨어져요. 떨어지지만 나온다라면은 조선의용대 정도 군대가 시험에 나올 수가 있는데 한번 잡아 드릴게요. 자, 갑니다. 앞에 봤듯이 30년대 초반에 있던 우리 독립군들이 전부 다 전부 다 도망쳐서 들어왔어요. 그리고 다 아시는 것처럼 지금 상하이에는 상하이 임시정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하이 임시정부에 이봉창, 윤봉길 선생님이 활동하셨던 한인애국단의 맹활약 속에 일본이 이 상하이 지역을 쑥대밭으로 만들기 시작합니다. 잡아 족치려고. 그리고 결국엔 37년도에 중일전쟁이 터지게 되는 건데, 그 전에 여기를 족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앞에 잠깐 문제 나올 수 있는 거로 잡아드렸던, 기억나십니까? 의열단을 만들었던 김원봉 선생님 기억나시나요? 이제 김원봉 선생님이 다시 한번 등장할 때입니다. 1919년도에 3.1운동을 계기로 의열단체인 의열단을 만들었지만 아무리 열심히 활동을 해도 세상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원봉 씨는 두 가지 꿈을 꾼다 그랬죠. 어떤 거? 제대로 된 조직 단체를 만들고 싶다. 소규모 말고. 그 다음에 제대로 된 군대를 만들어서 일본 쪽발이 날려버리고 싶다. 드디어 김원봉 선생님이 그 꿈을 이룹니다. 딱 외우기도 좋게끔 1935년도에 난징이라는 곳에서 단체를 만들어요. 의열단이 메인 중심이 돼서 무슨 단체를 만드냐면 민족혁명당이라는 단체를 만듭니다. 자, 기억나시나요, 여러분들? 민족이란 단어는 누가 좋아하냐? 민족주의 계열, 우파 계열이 좋아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조선의 혁명, 인민들의 혁명, 여기 있는 것처럼 혁명이란 단어는 사회주의 계열에서 좋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중국 본토 내에서 만들어진 사회주의 계열과 우익 계열이, 민족주의 계열이 힘을 모은 좌우합작단체예요. 중국 본토에서 모였던. 그런데 김원봉 선생님이 사회주의 성향이 좀 강했고요. 사회주의 계열이 좀 세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회주의 계열의 성향이 더욱더 강해집니다. 그러니까 민족주의 계열에서는 불만이 찰 수밖에 없겠죠. 슈 5대5로 갖췄는데 왜 니들이 자꾸 모든 권력을 틀어지는데 나 안 해. 나갈래. 다 뛰쳐나갑니다. 이때 뛰쳐나갔던 분의 대표적인 분이 누구냐면은 조소왕 선생님. 저기서 한국 독립군을 이끌었던 지청청 선생님이 그분들이에요. 그리고 떠나기 전에 사실은
위기에 놓인 김구 선생님을 김원봉 선생님이 부르기도 합니다. 선생님! 선생님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면 좀 안 될까요? 같이 하죠. 가려고 갔더니 헐, 가는 조건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없애고 민족혁명당 안에 흡수가 되는 겁니다. 나는 못 가오. 내가 이걸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는데 미안하오. 그러면서 김구 선생님은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계속 이동을 한다 그랬죠. 이 이동을 뛰쳐나온 민족주의 계열이 여기로 합류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35년도에 이 난징에서 이걸 만들었는데 얼마 안 가서 37년도에 뭐가 터진다고 얘기를 했습니까? 중일전쟁이 터진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자 난징 대학살 한 번 좀 들어봤을 거예요. 난징 대학살이 일어나면서 중국 본토가 쑥대밭이 됩니다. 그러니까 남아있던 김원봉을 비롯한 이 민족혁명당 계열들 튀어! 도망가야 되겠죠. 그래서 밑으로 도망을 가요. 어디로 도망을 가냐면 우한이라는 곳으로 도망을 갑니다. 이때 김원봉 선생님이 개굴욕감을 느껴요. 나 옛날에 의열단 출신이야. 내가 옛날에 들어간다고 했었으면 국내 들어간다고 하면은 일본 쪽발이 새끼들 부들부들 떨고 무서움에 떨었는데 내가 지금 도망쳐? 드디어 나의 꿈! 단체를 만들고 조직을 만들었는데 또 도망가? 개굴욕감 속에 중일전쟁이 터지자 그 다음에였던 1938년도에 드디어 김원봉 선생님은 드림, 꿈을 이룹니다. 마지막 꿈, 군대를 만들어요. 그 군대가 뭐냐면 조선의용대라는 군대를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시험에는 이 조선의용대를 가지고 문제를 내는 거예요. 이 조선의용대는 그러면 어느 예하의 군대입니까? 민족혁명당 예하에 있던 군대고 김원봉 선생님이 주도를 해서 만든 군대다라는 거. 그리고 중국 본토 내에서 만들어진 최초의 우리 한인들이 총칼을 가지고 있는 한인 무장부대였다라는 거. 요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무리해서 들어가 볼게요. 요거는 또 심하긴 한데 사실은 여기 뛰쳐나가면서 혁명당, 사회주의 성향이 더욱더 강해지니까 이름을 한번 바꾸긴 해요. 근데 큰 의미가 없긴 해요. 조선민족혁명당이라고 조선, 사회주의가 앞에 하나 더 붙는 겁니다. 사회주의 성향이 더 강해지기도 하지만 여러분들 문제는 뭐 풀 때는 민족혁명당이나 조선민족혁명당이나 전부 다 김원봉이 만든 단체로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민족혁명당 김원봉 선생님인 조선의용대는 여기서 중국의 군대와 함께 연합작전을 펼쳐요. 그런데 어떤 일이 생기냐면 중국에서는 우리 군대한테 일본군을 죽이는 일을 시키는 게 아니고 항상 포로신문, 암호해독, 전단지 붙이는 거 이런 것만 시켜요. 왜? 전 세계를 통틀어서 일본어가 완벽하게 프리토킹이 가능한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거의 이제는 40년 가까이 식민 지배를 받았어요. 일본어가 거의 프리토킹이 가능한 거예요. 이제는. 그때 지난 시간에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선생님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연세가 100세가 넘었는데 제가 들어서는 안 된 얘기, 선생님의 어머니나 아버지가 들어서는 안 될 얘기가 있으면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일본어로 대화를 한다고 얘기를 했었죠. 전혀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 가능한 이유는 뭘까요? 식민지간이 길어서 그런 거예요. 자, 어쨌든 그러니까 여기 있던 조선의용대에 우리 한인들 중에 불만을 가진 사람이 생겨요. 원봉씨, 이거 아니지 않냐? 나 죽더라도 일본과 싸우고 일본 애들 한 명이라도 죽이고 죽고 싶다. 나 전단지 붙이려고 하는 거 아니다. 암호해독 하려고 이거 한 거 아니다. 라고 항의를 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원봉씨가 일단 침착해. 일단 상황을 좀 보고 나중에 생각을 하자. 그런데 조선의용대가 엄청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어떤 소식? 여기 북쪽에 예난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여기에 중국의 공산당이 여기에 있대요. 중국의 공산당이 여기 있는데 이 중국의 공산당은 일본 쪽발이 새끼와 미친 듯이 싸우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는 겁니다. 저기 가죠. 저기 가서 우리가 싸우면 되겠다. 근데 원봉 씨는 침착하게나. 그러자 어떻게 되냐? 이 조선의용대에 있던 사람들이요, 원봉 씨를 버리고 북쪽으로 올라가기 시작을 해요. 원봉 씨를 버리고 70%가 북으로 올라가 버립니다.
그래서 밑에 남아있던 조선의용대와 구분하기 위해서 조선의용대 하북지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예난으로 도착을 해요. 도착을 했더니 진짜 대박입니다. 신나게 싸우고 있는 거예요. 바로 중국 공산당과 함께 일본군과 미친 듯이 싸웁니다. 그런데 이 중국 공산당 안에서 사회주의를 믿는 우리나라 동포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조선의용대 화북지대와 중국 공산당 내에 있었던 한인 세력들이 모여서 예난에서 단체를 만듭니다. 그게 뭐냐면 조선독립동맹이라는 단체, 사회주의 정부를 만들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잡아드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한편 김구 선생님은 계속 이동을 하면서 우리가 예전 시간에 배웠지만 충칭 시기에 임시정부를 만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정리 다시 해볼게요. 지금 광복되기 직전에 중국 내에서는 크게 두 가지의 정부가 있습니다. 사회주의 정부였던 조선독립동맹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충칭에는 민족주의 계열에서 주도하고 있었던 임시정부를 이끌었던 김구 선생님이 있었다라는 거. 그리고 조선독립동맹의 마무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를 또 주도해본 사람은 누구냐면 김두봉 아저씨예요. 두봉 김두봉. 그리고 조선독립동맹이 만들어지면서 조선의용대 화북지대는 이름을 바꿉니다. 대군. 조선의용대에서 조선의용군으로 바꾸게 되는 거예요. 조선의용군으로 바꾸게 되고 중국의 공산당 군대 중에 하나였던 빨로 끌어안았던 팔로군. 중국 팔로군과 함께 연합작전을 펼쳤다라는 거. 심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남아있던 30%만 가지고 있었던 김원봉 선생님의 조선의용대.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예전에 의열단 때랑 다른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우리 또 지난 강의 때 배웠잖아요. 어디로 간다? 김구 선생님의 충칭 시기의 임시정부. 1942년도에 합류를 하고 그러면서 군사력이 강해진 한국광복군은 43년도에 인도 미얀마 전선, 45년도에 국내 진공작전을 펼쳤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다 잡아드린 거예요. 그러면 30-1이 중요하고요. 30-2는 사실은 뭐만 보시면 되냐면 민족혁명당, 그나마 본다라면. 그리고 제일 여기서 중요한 거는 조선의용대입니다. 조선의용대는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민족혁명당 예하의 군대, 김원봉이 주도해서 만들었다. 중국 본토 내에서 만들어진 최초의 한인 부대. 그 다음에 만들어진 게 한국광복군이잖아요. 40년대니까 이거는. 자, 그리고 이러한 조선의용대는 예난 지역으로 공산주의 세력과 합류를 하기 위해서 하북지대가 됐고 예난으로 들어갔다라는 거. 그래서 나올 수 있는 거는 다 잡아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지도인데 지도를 보시게 되면은 이게 좀 흐려서 잘 안 보일 것 같긴 한데 이렇게 이동하는 모습, 우한에서 올라가서 예난까지 가는 모습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우리는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일제식민지 부분에서의 무장독립투쟁 부분 한번 잡아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고생하셨고 저는 다음 강좌에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